1909 10년대 초반 수도권의 한 교차로. 네온사인이 비에 번지던 밤이었다. 그곳은 단순한 아스팔트 길이 아니었다. 상업과 유흥, 합법과 회색지대가 스치듯 맞닿는 서늘한 경계선.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다. 기록에 따르면 그 시절은 전통적 방식과 새로운 규칙이 맹렬하게 충돌하며 공존하던 아슬아슬한 과도기였다. 경찰의 단속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고 언론의 카메라는 이전보다 훨씬 가깝고 집요하게 암흑가의 민낯을 비추고 있었다. 오직 주먹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세력을 과시하던 야만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폭력에 짙은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낡은 껍데기를 벗고 더 교묘하고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 축축한 밤, 두 조직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약속이나 한 듯 교차로에 도착했다. 겉보기에는 우연한 조우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미 며칠 전부터 양측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암묵적 신호와 차가운 계산이 치열하게 오가고 있었다고 한다. 한쪽은 오래된 질서에 뼛속까지 익숙한 세력, 얼굴과 을이 굽힐 줄 모르는 자존심과 거대한 서열의 무게로 움직이는 전통적인 조직이었다. 다른 한쪽은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자들이었다. 숫자와 속도, 자금의 흐름과 구역 관리를 최우선으로 앞세운 신흥 조직, 철저하게 계산이 빠르고 손익에 민감한 머리로 싸우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었다. 묵직한 검은색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짧고 건조한 눈빛 교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누구도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결코 먼저 등을 보이지도 않았다. 이 서늘한 만남의 핵심은 짐승 같은 힘의 과시가 아니었다. 철저하고 냉혹한 조건의 교환이었다. 어디까지 선을 긋고 물러날 것인가? 그리고 물러선 만큼 무엇을 대신 얻어낼 것인가? 지금 여기서 당장 자존심을 세우며 싸우면 양쪽 모두 걷잡을 수 없는 출혈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서면 밤거리의 판 전체를 통째로 내주는 셈이 되는 벼랑 끝의 대치 상황. 숨막히는 침묵 속에 낡은 테이블 위에는 서류종이 몇 장이 던져지듯 놓였다. 그러나 진짜 긴장감은 얄팍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테이블 아래에서 일렁이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더 짙게 배어났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숨겨둔 자금줄을 이미 다 꿰뚫어보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 그 신호는 얄팍하고 감정적인 위협이라기보다 차가운 얼음 같은 계산식에 가까웠다. 기록에 따르면 이 비 내리는 밤, 그들이 내린 극적인 선택은 당장 내일의 단기 이익이나 하룻밤의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10년 뒤의 장기 생존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내려졌다고 전해진다. 가슴을 짓누르는 정적. 누군가의 거친 손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억지스러운 악수는 있었지만 그 누구의 얼굴에도 미소나 웃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찰나의 순간 도시를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던 전쟁은 기적처럼 멈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맞잡은 두 손이 결코 진정한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은 단지 피 흘리는 시기를 잠시 뒤로 미루기 위해 시간을 번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선택일 뿐이라는 것을. 형님들, 이 비 내리는 밤의 차가운 악수가 과연 그들에게 현명한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훗날 더 큰 피바람을 부르는 지독한 패착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합의가 끝난 직후 교차로를 짓누르는 공기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습해졌다. 밤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이동 경로가 조용히 달라졌고 유흥가를 맴도는 거대한 돈줄의 방향이 미묘하게 비틀어지기 시작했다. 피 튀기는 물리적인 충돌은 표면적으로 확연히 줄어들었지만 서로의 목덜미를 겨누는 뼈를 깎는 긴장감은 단 1g도 사라지지 않았다. 전쟁을 미룬 이 위태로운 선택이 역설적으로 더 끈질기고 오래가는 지독한 물밑 경쟁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셈이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룰의 변화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숨막히도록 확실하게 향후 10년의 수도권 암흑가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비릿한 빗물 냄새가 진동하던 그 밤, 두 조직의 두목은 과연 알고 있었을까? 피 묻은 주먹을 숨기고 억지로 손을 맞잡았지만 진짜 피 말리는 생존 게임은 맞잡은 손을 놓는, 악수는 끝났지만 진짜 피 말리는 계산은 그 맞잡은 손을 놓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합의 다음 날 빗물이 채 마르지 않은 교차로 주변의 공기는 이질적으로 변해 있었다는 증언이 남아있다. 겉보기에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셔터가 올라가고 상점들은 문을 열었으며 사람들은 일상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그 평온한 표면 아래에서 일부 유흥업소와 점포의 관리 주체가 밤새 조용히 바뀌었고 건장한 체격의 인력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밀물처럼 다른 구역으로 흘러드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 연기하는 무대 위에서 거대한 암흑가판의 구조는 개미떼처럼 미세하고 치열하게 재배열되고 있었다. 오래된 질서에 뼛속까지 익숙한 전통적 조직은 무엇보다 체면을 지켰다. 수십 년간 선배들이 피 흘려 지켜온 알짜배기 핵심 구역은 그대로 움켜쥐었고 공개적인 패싸움이나 무식한 세력 다툼을 피함으로써 경찰 기동대와 언론의 표적이 되는 치명적인 위험을 대폭 낮췄다. 하지만 세상에 거저없는 평화는 없는 법이다. 그 대가로 그들은 거침없이 몸집을 불리던 속도를 현저히 늦춰야만 했다. 오직 주먹 하나와 형님 아우라는 맹목적인 의리와 서열 중심의 낡은 운영 방식에 차가운 숫자와 복잡한 지분 문서가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뼈아픈 분석도 존재한다. 주먹이 아닌 머리를 써야 하는 낯선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반대로 숫자와 계산을 신봉하는 신흥 조직은 확장을 멈추는 대신 가장 안전하고 돈이 되는 안정적인 자금 유통 통로를 확실하게 손에 넣었다. 무리하게 칼을 빼들고 전면전을 벌이는 대신 전통 세력으로부터 일정 구역과 황금알을 낳는 사업 영역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교묘한 방식이었다고 알려진다. 그러나 그 달콤한 과실의 대가로 그들 역시 낯선 규칙을 억지로 삼켜야 했다. 이 바닥에 오래된 묵은 관행, 윗선이 허락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선을 절대로 넘지 않고 숨죽이는 법을 뼈저리게 배워야 했던 것이다. 피 튀기는 전쟁을 억지로 피한 이 위태로운 선택은 단기적으로 양측의 끔찍한 조직적 출혈을 막아주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불신의 끈적한 긴장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밤안개처럼 더 은밀하고 정교해졌을 뿐이다. 노골적으로 쇠파이프가 부딪히고 비명이 오가는 소리 대신 룸살롱 밀실과 지하 차명 계좌를 오가는 숨막히는 물밑 경쟁이 이어졌다. 유력한 정관계 인맥을 가로채고 더 큰 자금을 끌어오고 경찰 단속에 대한 고급 정보를 단 1초라도 먼저 선점하기 위한 싸움.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닿지 않는 뒷골목에 음습한 지하실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서 오가는 두툼한 서류 봉투들이 예리한 흉기를 대신했다. 소리 없는 전쟁이었다. 그 숨막히는 고요 속에서 가장 심하게 요동친 것은 정작 바닥을 기는 말단 조직원들이었다는 씁쓸한 증언도 있다. 어제까지 눈에 핏발을 세우고 찌르려던 철천지원수가 하루아침에 형님 동생하며 웃고잔을 섞는 협력자가 되고 선배들이 피 흘려 뺏은 구역이 오늘은 이름도 생소한 공동관리 구역으로 변해버렸다. 싸워야 할 명분도 지켜야 할 암흑가의 낭만도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 맹목적인 충성의 방향도 길을 잃고 흔들리기 마련이다. 이 벌어진 틈바구니에서 배신과 이탈자가 독버섯처럼 피어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원한의 씨앗이 아스팔트 틈새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 사회면 일면을 장식하려는 언론의 하이에나 같은 카메라는 여전히 그들 주변을 끈질기게 맴돌았다. 경찰의 기획 단속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시에 들이닥쳤다. 양쪽 모두 단 한 번의 잔실수조차 허용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더 잔혹하게 본성을 감췄고 더 냉정하게 심장을 얼렸다. 뜨거운 감정보다 차가운 계산기, 끓어오르는 분노보다
통장에 찍히는 0의 개수. 교차로에 비 내리는 밤이 만들어낸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서로의 목덜미에 칼을 들이댄 채 가쁜 숨을 고르는 끔찍한 균형이었다. 형님들, 만약 그들이 그 축축한 밤 알량한 타협 대신 짐승 같은 주먹을 뻗기로 선택했다면 이 암흑가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직감을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댓글로 힘있게 남겨주십시오. 하지만 강제로 꿰맞춘 균형은 언제나 시한폭탄처럼 불안정하다. 기록에 따르면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뒤 술잔 위에서 엇갈린 아주 사소한 오해 하나가 가라앉았던 긴장의 수위를 다시 턱 밑까지 끌어올렸다고 한다. 억지스러운 합의는 차가운 종이 위에 잉크로 남았지만 끓어오르는 인간의 탐욕과 불신이라는 마음까지 묶어두지는 못했던 것이다. 비겐 교차로의 가로등 불빛은 여전히 시리게 켜져 있었다. 다만 그 번쩍이는 빛 아래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그림자들의 음흉한 계산이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길어졌을 뿐이다. 그리고 그 치밀한 계산의 끝에는 피할 수 없는 비는 지독하게도 그치지 않았다. 질척이는 아스팔트 위로 붉고 푸른 네온 사인이 길게 번져나갔고 취기 오른 사람들은 어제와 다름없이 밤거리를 비틀거리며 오갔다. 겉보기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하지만 수면 아래의 거대한 균형은 이미 소리 없이 금이 가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아슬아슬한 평화가 유지된 지 불과 몇 달 뒤 화려한 유흥업소 하나를 둘러싼 관리권 해석의 차이가 기어 이 갈등의 불씨를 당겼다. 종이 위에 휘갈긴 문장은 지나치게 모호했고 밀실에서 입에서 입으로 나눈 얄팍한 약속은 각자의 이기적인 기억 속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변질되어 있었다. 과연 누가 먼저 보이지 않는 선을 넘은 것인가? 아니, 애초에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했던 것일까? 수십 년간 이 바닥의 룰을 지배해온 오래된 질서의 조직은 이 상황을 뼈아픈 체면의 문제로 묵직하게 받아들였다. 한번 입 밖으로 낸 합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줘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 반면 피도 눈물도 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흥 조직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흥시장의 상황을 빌미로 노골적인 수익 재조정을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겉으로는 점잖게 협상 테이블을 다시 열자는 합리적인 제안처럼 포장했지만 그 시커먼 속내는 상대의 인내심을 바닥까지 긁어보는 치명적인 주도권의 시험이었다.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직접적인 유혈 충돌은 없었다. 피비린내 대신 끈적하고 도끼 어린 소문이 밤안개처럼 거리 구석구석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어느 쪽이 더 막대한 검은 자금을 확보해 두었는지, 누가 더 고위급 정관계 인맥의 동아줄을 단단히 움켜쥐었는지. 통장에 찍힌 숫자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골목을 짓누르는 살벌한 분위기는 누구나 피부로 읽어낼 수 있었다. 심지어 교차로 주변에서 잔뼈가 굵은 상인들과 업주들 사이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미묘하고도 절박한 줄서기가 감지됐다는 씁쓸한 증언까지 남아있다. 여기에 사냥감을 노리는 경찰 단속기관의 매서운 움직임은 판을 더욱 꼬이게 만드는 최악의 변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바로 그 시기 수도권 유흥가 일대에 전례 없이 강도 높은 기획 단속이 연일 휘몰아쳤고 이는 양측 조직 모두에게 숨통을 조이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다. 지금 여기서 무식하게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스스로 경찰청 로비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더 숨이 막히고 답답했다. 시원하게 칼을 뽑아들 수도, 그렇다고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완전히 물러설 수도 없는 늪에 빠져버린 상태. 습기가 살갗을 파고들던 어느 날 밤, 양측의 핏발선 핵심 인물들이 다시 한자리에 마주 앉았다는 이야기가 은밀하게 전해진다. 만남의 장소는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바뀌었지만 숨 막히는 분위기는 첫 번째 만남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희뿌연 담배 연기, 칼날처럼 날아드는 짧은 문장, 그리고 목을 조르는 듯 길어진 침묵. 하지만 이번 만남에서는 억지스러운 악수조차 없었다고 한다. 대신 서로의 밑바닥 조건을 다시 한번 후벼파며 확인하는 차갑고 살벌한 시선만이 허공에서 맹렬하게 부딪혔다. 형님들, 이 바닥에서 협상은 2번까지가 인내의 한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부터는 대화가 아니라 피를 부르는 다른 선택이 필요하다는 뜻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벼랑 끝에선 양측은 결국 또 한 번 끔찍한 전면 충돌을 간신히 피했다. 그러나 그 위태로운 인내의 대가로 셈법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졌다. 구역의 공동관리, 수익 분배, 치밀한 세분화 문제 발생 시 꼬리를 자르기 위한 책임의 분산. 겉으로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완벽한 안정처럼 보였지만 그 두꺼운 껍데기 속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불신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비 내리는 교차로는 여전히 화려하게 번화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밤새워 술을 마셨고 끈적한 음악은 어두운 밤거리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 요란한 화려함의 장막 뒤에서 맹수 같은 두 조직은 서로의 숨통을 끊어놓을 다음 수순을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다. 전면적인 전쟁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단 하나다. 그들은 정말로 끝내 싸우는 것을 포기했던 것인가? 아니면 이미 우리가 보지 못하는 훨씬 더 잔혹한 방식으로 새벽 2시, 도시가 욕망의 밑바닥까지 긁어내는 시간. 교차로는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적나라한 맨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네온 불빛이 강하게 망막을 찌를수록 뒷골목의 웅크린 그림자는 더욱 깊고 시커멓게 짙어졌다. 그리고 그 눅눅한 그림자 속에서 억지로 꿰맞춰 놓았던 위태로운 균형이 다시 한번 불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피말리는 갈등의 뇌관은 공동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던 한 유흥가 한복판에서 터졌다. 칼부림이 오가는 직접적인 유혈 충돌은 아니었다. 다만 약속된 인력 배치와 매일 밤 현찰로 떨어지는 수익 배분을 둘러싼 미묘한 해석의 차이가 문제였다. 현장 책임자들 사이에서 거친 욕설과 함께 언성이 높아졌고 살얼음판을 걷던 주변 업주들의 핏기 가신 불안감이 밤 공기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진짜 문제는 몇 푼의 돈이 아니었다. 이 바닥 사내들의 목숨보다 무거운 체면과 자존심의 충돌이었다. 한쪽은 이미 지난 합의에서 뼈를 깎는 양보를 했다고 굳게 믿었고, 다른 한쪽은 시대의 흐름이 변했으니 당연히 지분 조건도 새롭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똑같은 합의문 한 장을 두고도 철저하게 엇갈린 욕망이 충돌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수도권 전반에 걸친 경찰의 무자비한 기획단속 강화 소식이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냄새를 맡은 언론은 조직 간 전면전 가능성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여론을 날카롭게 부추겼다. 이제 싸움은 단순한 암흑가 내부의 이권 다툼이 아니었다. 쏟아지는 외부의 차가운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가 언제든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날 선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양측 핵심 수뇌부는 세 번째 비공식 회동을 가졌다는 묵직한 증언이 남아있다. 이번에는 폼 잡고 마주 앉을 긴 테이블도 거창한 서류 봉투도 없었다. 담배 연기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비좁고 밀폐된 지하실 방, 사람의 표정조차 읽기 힘든 낮고 침침한 조명, 그리고 조직의 명운을 쥔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석했다. 오가는 말은 비수처럼 짧았고 숨막히는 침묵은 영원처럼 길었다. 누군가가 먼저 고개를 푹 숙이거나 피를 보지 않으면 결코 끝나지 않을 지독하고 숨막히는 대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살을 내는 듯한 정적 끝에 한쪽은 더 이상의 무리한 구역 확장을 멈추겠다고, 다른 한쪽은 기존의 낡은 구역 관리권을 존중하겠다고 마지못해 재확인했다. 그러나 그 차가운 조건에는 뼈아픈 단서 조항이 끈적하게 붙어 있었다. 일시적인 유예기간, 그리고 상황 변화 시 언제든 판을 뒤엎고 재협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은 완전하고 영구적인 평화 합의가 결코 아니었다. 그저 다가올 파멸을 조금 늦추기 위해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비싼 값에 사들이는 지독한 선택이었을 뿐이다. 형님들 당장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돈으로 사는 이 결정은 과연 현명한 생존 전략이었을까요? 아니면 훗날 목을 조를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건 꼴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냉혹한 암흑가의 기록을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그 비릿한 세 번째 회동 이후 몇 년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대규모 유혈 충돌은 다행히 보고되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조직의 구조는 썩은 뿌리처럼 더욱 복잡하고 음습하게 얽혀 들어갔다. 양측의 인맥은 은밀하게 교차했고 심지어 일부 눈치 빠른 인물들은 양 조직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며 정보와 돈을 나르는 이중적인 중간 브로커 역할을 맡기도 했다. 수면 위는 소름 끼치도록 고요하고 안정적이었지만 수면 아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교차로는 매일 밤 불야성을 이루며 돈과 욕망에 취한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그 요란하고 화려한 밤의 질서를 위태롭게 지탱하던 것은 더 이상 낭만적인 주먹이나 의리가 아니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갑고 비열한 계산기였다. 당장의 전쟁은 간신히 미뤄졌고 서로를 마차매는 생존의 규칙은 숨막힐 정도로 세밀하고 교묘해졌다. 그러나 냉정한 역사는 조용히 묻고 있다. 억지로 봉합하고 미뤄둔 이 잔혹한 전쟁의 불씨는 정말로 재가 되어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해일이 되어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기 위해 어두운 심연 속에서 조용히 몸집을 불리며 다음 파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 서늘한 대답은 아직 네온사인이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도시에 불어닥치자 교차로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갑게 얼어붙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번지던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은 여전했지만 그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굳은 표정은 숨길 수 없었다. 숨막히는 침묵, 몇 년째 살얼음판처럼 이어져온 불안정한 균형이 서서히 밑바닥부터 모두의 숨통을 조이며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억지스러운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약 5년이라는 아슬아슬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양측 조직은 대규모 유혈 충돌을 피하는 데는 기적적으로 성공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웠다. 그러나 그 대가로 썩어 들어가는 상처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터지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이 바닥을 지배했던 오래된 질서의 조직은 치고 올라오는 젊은 피들의 거센 세대 교체 압박에 직면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숫자와 계산으로 무장했던 신흥 조직 역시 브레이크 없는 급속한 확장 탓에 조직 내부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진짜 무서운 적은 반대파가 아니라 등 뒤에 있었다. 피라미드 밑바닥을 기는 말단 조직원들과 돈줄을 쥔 간부들 사이에 극심한 인식 차이, 생명수와도 같은 수익 분배를 둘러싼 날선 불만, 그리고 술자리마다 터져나오는 억눌린 질문 하나. 우리는 왜 그때 칼을 뽑지 않고 비굴하게 물러섰는가? 피 흘리는 전쟁을 피하려 했던 두목들의 냉정한 결정이 조직원 모두에게 납득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펄펄 끓는 피를 가진 젊은 조직원들 일부는 비 내리던 그 밤에 차가운 악수를 씻을 수 없는 굴욕이자 치욕으로 기억했다는 뼈아픈 증언도 남아있다. 한편 하루가 멀게 터지는 경찰의 무자비한 기획 단속과 줄줄이 엮여들어가는 사법 처리 사례가 꼬리를 물면서 조직의 운영 방식은 쥐새끼처럼 더 깊고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었다. 대낮에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며 새를 과시하던 낭만의 시대는 끝났다. 공개적인 폭력은 자제하는 대신 점조직 형태의 관리 체계와 꼬리 자르기에 최적화된 책임 구조가 거미줄처럼 세분화되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숨막히는 시기 이후 양측 조직 모두 외부의 약점이 드러나는 노골적인 충돌을 극도로 자제하고 납작 엎드리는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피냄새를 억누른다고 맹수의 본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팽팽한 긴장은 공기 중에 독가스처럼 스며들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룸살롱에서의 아주 작은 오해 하나, 돈통을 쥔 간부급 인물 한 명의 돌연한 이탈 찌라시처럼 도는 소문, 한 줄이 당장이라도 판 전체를 잿더미로 뒤흔들 수 있는 위태로운 구조였다. 이제 교차로는 단순한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거대 조직의 짓밟힌 자존심이 시퍼렇게 교차하는 살벌한 지점이었고,
서로의 심장에 칼을 겨눈 채 억지로 웃으며 공존해야만 하는 잔혹한 현실의 무대 그 자체였다. 결국 차가운 입김이 뿜어져 나오던 어느 날 밤, 판을 뒤흔들 결정적인 소식이 은밀하게 전해졌다. 한쪽 조직을 지탱하던 핵심 인물이 갑작스럽게 이선으로 물러났다는 것. 언론을 향한 공식적인 발표 따위는 당연히 없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그 묵직한 인물의 쓸쓸한 퇴장은 위태롭게 유지되던 양측의 저울추에 결정적인 균열을 가져왔다고 한다. 판을 짜던 인물이 바뀌면 살아남기 위한 판단도 바뀐다. 사람의 목숨값을 매기던 계산의 기준도 완전히 뒤집히는 법이다. 형님들 거대한 조직의 명운과 암흑가의 지도를 단숨에 바꿔놓는 것은 수백 명이 뒤엉키는 끔찍한 전쟁이 아니라 어쩌면 단 한 사람의 조용한 퇴장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서늘한 암흑가의 생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 남겨주십시오. 그 핵심 인물의 퇴장 이후 숨막히던 교차로의 질서는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평온한 밤거리, 그러나 내부는 피 튀기는 돈의 전쟁, 무식한 주먹 대신 치밀한 계약서가 오갔고 쇠파이프가 부딪히는 충돌 대신 변호사들을 앞세운 교활한 조정이 그 자리를 채웠다. 1990년대 초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를 맞으며 만들어낸 그날, 선규칙이 결국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도권 암흑가의 판을 지배했다는 서늘한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차가운 역사는 결코 섣불리 단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선택이 진정한 협상이었는가? 아니면 더 잔혹한 피바람을 불러올 전쟁의 연기였는가?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있다. 눈앞에 자존심을 꺾고 피를 멈추기로 했던 그 밤의 고통스러운 선택이 없었다면 수많은 이권과 룰이 교차했던 이후에 10년이라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스팔트 위에는 지독한 질문이 핏자국처럼 남아있다. 싸우지 않기로 주먹 대신 계산기를 들기로 한 그들의 선택은 과연 조직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수였는가? 아니면 언젠가 벌어질 더 길고 잔인한 생존 경쟁을 위해 10년. 피냄새를 씻어내기엔 충분하지만 뼛속에 깊이 각인된 짐승의 본능을 잊기엔 턱없이 짧은 시간이다. 10년이 흐른 뒤 그 비 내리던 끈적한 교차로는 더 이상 노골적인 전장의 그림자를 길게 드러내지 않았다. 화려한 네온사인 간판은 눈이 시리도록 새 것으로 모두 바뀌었고 거리를 비틀거리며 걷는 사람들의 얼굴도 완전히 달라졌다. 겉보기엔 그저 어디에나 있는 번화하고 시끄러운 유흥가 밤거리. 그러나 서늘한 수사 기록과 은밀한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이 거대하고 복잡한 지하세계 구조의 썩은 뿌리는 여전히 1990년대 초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바로 그 밤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깊숙이 닿아 있었다. 세대는 이미 무자비하게 교체됐다. 수십 년간 낡은 의리와 서열을 외치며 암흑가의 거대한 질서를 호령하던 거물급 보스들은 하나둘 쓸쓸히 뒷방의 노인으로 물러나거나 차가운 교도소 독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도 눈물도 없는 계산기로 무장했던 신흥 조직의 날, 선 핵심 간부들 역시 또 다른 배신과 검은 덫에 걸려 예상치 못한 파국을 맞이했다는 건조한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다.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주먹도 없는 법이다. 하지만 유흥업소의 간판 이름이 수십 번 바뀌고 칼자루를 쥔 인물이 수도 없이 교체되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바로 그 밤, 억지스러운 악수와 밀실 합의로 빚어낸 위태로운 균형의 룰은 독버섯처럼 퍼져나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도시 전체를 핏빛으로 물들일 끔찍한 전면 충돌은 끝내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는 냉정한 평가가 지배적이다. 쇠파이프와 사시미 칼이 둔탁하게 부딪히는 원초적인 경쟁 대신 그들의 욕망과 암투는 훨씬 더 합법을 가장한 제도와 교묘한 지분 구조 안으로 독사처럼 스멀스멀 스며들었다. 경찰의 기획 단속이 숨막히게 상시화되고
사회의 날선 감시망이 촘촘해질수록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며 공개적으로 세력을 과시하는 멍청한 짓은 스스로 자취를 감췄다. 피 튀기는 전쟁 대신 치밀한 장부 관리, 노골적인 살해 위협 대신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정교한 계산. 이것이 바로 비 내리던 교차로의 밤이 수도권 암흑가에 남긴 가장 끔찍하고도 완벽한 유산이었다. 그러나 이 지독한 생존기를 누군가의 위대한 성공담으로 섣불리 포장할 수는 없다. 벼랑 끝에서의 그 비열한 협상이 수뇌부 몇몇에겐 황금알을 낳는 완벽한 생존 전략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발밑에서 피를 흘려야 했던 수많은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빼앗긴 처참한 기회의 상실이었다. 자본주의라는 변화된 룰에 적응하지 못하고 내부 권력 투쟁에서 비참하게 밀려난 늙은 조폭들, 하루아침에 지켜야 할 명분과 칼날의 방향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던 말단 조직원들, 그리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매달 바뀌는 상납금의 진짜 주인을 몰라 공포에 떨며 장사를 해야 했던 가엾은 주변 상인들, 권력을 쥔 자들이 떠받드는 평화란 결코 밑바닥 굶주린 자들에게까지 같은 무게로 자비롭게 나뉘지 않는 법이다. 형님들, 우리는 지나고 난 뒤에 뻔한 결과만을 보고 그들의 선택을 너무나 쉽게 재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축축한 밤 두목들이 알량한 자존심을 꺾고 억지로 손을 맞잡지 않았다면, 짐승처럼 서로의 목을 물어뜯었다면 과연 이 도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담아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어두운 기록을 파헤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빛바랜 수사 기록과 과거의 낡은 보도에 따르면 교차로에서의 그 숨막히는 만남은 결국 한국 암흑가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뼈아픈 분기점으로 남았다. 주먹 하나로 모든 것을 호쾌하게 해결하던 낭만의 시대에서 거대한 돈과 정보가 사람의 목숨값을 쥐고 흔드는 냉혹한 계산의 시대로 넘어가는 소름 끼치는 징후. 자존심에 죽고 살던 전통 세력과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던 신흥 세력이 살아남기 위해 비굴하게 타협하며 기형적인 공존을 모색한 씁쓸한 선례. 그것이 과거의 원한을 씻어낸 진정한 화해였는지, 아니면 언젠가 터질 화약고의 심지를 아주 길게 늘여놓은 잠정적 휴전이었는지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팽팽한 해석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다만 지독하게 확실한 사실은 단 하나다. 그 비 내리는 밤 억지로 내민 차가운 악수는 당장 내일 터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기적처럼 멈춰 세웠다. 그리고 동시에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길고 치밀하고 끔찍하게 복잡한 괴물 같은 물밑 경쟁에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들에게 교차로는 모든 갈등의 끝이 아니었다. 진짜 소리 없는 지옥을 향한 새로운 시작점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뽀얗게 먼지가 쌓인 이 잔혹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꺼내어 핏자국을 더듬는 이유도 바로 그 풀리지 않는 근원적인 질문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한 타협이었는가? 아니면 더 거대한 파국을 조용히 준비하는 숨막히는 전쟁의 예고편이었는가? 정답은 어쩌면 당시의 젖은 아스팔트 위에 짓밟힌 담배꽁초와 함께 이미 선명하게 버려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남겨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그 비릿한 욕망의 밤을, 수사 기록은 언제나 지독하게 차갑다. 핏기 없는 건조한 숫자와 사건 발생 날짜만이 무심하게 타자기로 찍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비가 쏟아지던 1990년대 초의 그 밤, 숨막히는 교차로 한가운데 서 있던 사내들의 요동치던 심장 소리와 턱끝까지 차오르던 서늘한 공포는 결코 경찰의 조서 따위에 기록되지 않는다. 수도권 유흥가의 이권이 교차하는 위태로운 경계 지점에서 억지로 이루어진 그 비릿한 선택은 결국 암흑가를 살아가는 한 세대의 생존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이전까지 이 바닥에서 암묵적으로 이어지던 힘의 질서는 쇠파이프와 사시미 칼이 둔탁하게 부딪히는 눈에 보이는 유혈 충돌로만 그 서열이 확인되곤 했다. 피를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야만의 시대였다. 하지만
억지로 맞잡은 차가운 악수가 오갔던 그날 밤 이후 강함을 증명하는 방식은 소름 끼치도록 교묘하게 달라졌다. 이제 주먹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았다. 누가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더 끈질기게 오래 버티는가? 누가 더 높은 곳에 닿아 있는 유력한 정관계 인맥과 더 넓게 연결되는가?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 자체가 피에서 돈으로, 그리고 무식한 폭력에서 치밀한 정보력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다. 당시에 살벌했던 사회면 보도와 은밀한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이후 몇 년간 수도권 일대 유흥가에서는 대형 유혈 충돌이 일어나는 대신 거대한 조직의 구조 재편과 세력 간의 뼈를 깎는 지분 조정이 끝없이 반복되었다고 한다. 비 내리는 교차로에서의 그 숨 막히는 만남이 일종의 서늘한 신호탄이 되었던 셈이다. 수십 년간 거리를 지배했던 전통적 조직도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던 신흥 세력도 더 이상 과거처럼 어깨에 힘만 주고 다니는 방식으로는 이 잔혹한 아스팔트 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뼈저린 자각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거대한 암흑가의 변화가 결코 부드럽고 평화롭게 흘러간 것은 아니다. 조직의 심장부에서는 끊임없이 파열음이 들려왔다. 피 흘려 뺏은 구역을 서류 한 장으로 내주어야 했던 중간 보스들의 끓어오르는 내부 불만, 의리를 저버리고 돈을 쫓아 떠나는 조직원들의 줄이은 이탈, 그리고 매일 밤 유흥가 뒷골목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소규모 마찰과 이권 다툼은 마치 독버섯처럼 계속 피어올랐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수뇌부의 철저한 통제 아래 그것이 공개적이고 통제 불능의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았을 뿐이다. 두목들의 얄팍한 선택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날려버릴 거대한 폭발 대신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피말리는 압력을 택했다. 그것은 당장의 죽음을 피하는 대신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숨을 헐떡이며 버텨야 하는 서서히 조여오는 지독한 긴장감이었다. 형님들, 만약 그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 두목들 중 누군가의 알량한 자존심이 아주 조금만 더 이성을 앞섰다면 어땠을까요? 거대한 암흑가의 역사는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한순간의 뜨거운 감정으로도 처참하게 갈라지는 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깊게 남겨주십시오. 어느덧 10년이라는 무심한 세월이 흘렀고 네온 사인이 번지던 그 위태로운 교차로는 이제 이 바닥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상징으로 남았다. 무식한 힘이 아닌 차가운 계산으로 밤거리의 판을 나눈 잔혹한 장소. 피 튀기는 전쟁을 억지로 미룬 대신 훨씬 더 숨막히고 긴 진흙탕 경쟁을 시작한 서늘한 출발점. 누군가는 그것을 파국을 막아낸 두목들의 위대한 지혜라 칭송하며 부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겁쟁이들이 내린 비겁하고 미완적인 굴욕의 결단이라며 침을 뱉는다. 결국 이 지독하게 차가운 이야기는 전통 조직과 신흥 조직 중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었는가를 다루는 단순한 싸움 구경이 아니다. 그것은 절박한 벼랑 끝에서 내려진 선택의 기록이다. 주먹을 쥐는 대신 억지로 손을 펴고 싸우지 않기로 한 그 끔찍한 결정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장.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파장이 어떻게 가장 밑바닥 암흑가의 질서를 쥐고 흔들며 한 시대를 송두리째 바꾸었는지에 대한 서늘한 증언이다. 비가 쏟아지던 교차로의 밤은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다. 젖은 아스팔트도 마른 지 오래다. 그러나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내민 손은 진정한 협상이었는가? 아니면 더 큰 피바람을 불러올 잔혹한 전쟁의 예고였는가? 이제 빛바랜 서류와 낡은 신문 기사들 사이에서 그 서늘한 답을 내리는 것은 지금 이 어두운 뒷골목의 이야기를 어둠이 거친 자리에는 늘 비릿한 흔적이 남는다. 밤새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교차로 위로 서늘한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던 무렵이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간 듯 고요했다. 네온사인은 꺼졌고 낡은 청소차는 묵묵히 젖은 아스팔트 위를 쓸고 지나갔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그 밤 숨막히는 교차로 한가운데서 내려진 서늘한 선택의 잔향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도권 전역의 밤거리를 끈질기게 맴돌고 있다. 수사당국의 빗바랜 통계와 당시의 보도자료를 교차 검증해보면 이후 10여 년 동안 암흑가를 뒤흔들 만한 대형 유혈 충돌은 눈에 띄게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피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경찰과 언론의 집요한 시선을 피하기 위한 짐승들의 본능적인 진화였다. 쇠파이프를 들고 무식하게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는 대신 뱀처럼 숨죽인 채 판의 흐름을 읽어내는 교활한 방식으로 생존의 룰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단번에 상대를 무너뜨리는 쾌감은 철저히 버렸다. 그 대신 상대보다 단 하루라도 더 오래 버티며 말라 죽이는 피말리는 장기전. 무의미한 힘을 과시하기보다 음지에서 은밀하게 돈줄을 쥐고 흔드는 차가운 계산. 교차로에서 억지로 맺어진 그 밤의 타협은 결국 수도권 지하 세계를 통제하는 일종의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암묵적 헌법이 되었다는 뼈아픈 평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굶주린 들개처럼 언제든 목줄을 끊고 덤벼들 준비가 되어 있던 일부 하부 조직들 사이에서는 잊을만 하면 다시 세력 다툼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었다는 보도도 심심치 않게 이어졌다. 한탕을 노리는 젊은 피들의 일탈, 그리고 이권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위태롭게 쌓아올린 긴장이 툭툭 끊어지는 소리가 밤거리 곳곳에서 들려왔다. 다만 이전의 야만적인 시대와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은 그 어떤 치열한 마찰도 결국 판 전체를 잿더미로 만드는 파멸적인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마치 거리에 나뒹구는 쓰레기들 사이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투명하고도 날카로운 선이 그어져 있는 듯했다. 당장이라도 사시미칼을 뽑아들 것 같던 자들도 그 보이지 않는 선 앞에서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고르며 스스로 멈춰섰다. 형님들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스스로 목줄을 채우는 이 지독한 인내심은 과연 생존을 위한 고도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 만들어낸 비겁한 족쇄였을까요? 이 차가운 기록의 의미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형님들만의 묵직한 시선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렇다면 암흑가 전체의 목을 조르던 그 숨막히는 선은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뒷골목에 늙은 건달들과 은퇴한 형사들의 입을 빌려 내려오는 증언은 모두 한 곳을 가리킨다. 바로 1990년대 초 네온사인이 비에 번지던 그 교차로의 밤이었다는 서늘한 해석이다. 분노에 찬 주먹을 쥐는 대신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손을 내밀었던 순간, 피 흘리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낡고 오래된 낭만의 질서와 빠르고 냉혹한 자본의 신흥 세력이 처절하게 충돌하는 대신 기형적인 공존을 택했던 바로 그 지점. 무심한 세월이 폭포수처럼 흐르면서 그 눅눅한 밤의 습기를 기억하는 인물들은 총격전이 아닌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둘씩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 누군가는 감옥의 독방에서 늙어갔고, 누군가는 믿었던 수하에게 배신당해 차가운 바닥에서 숨을 거뒀다. 하지만 소름 끼치는 것은 사람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밤에 세워진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구조는 괴물처럼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권력자는 바뀌어도 그들이 만들어낸 룰과 판의 톱니바퀴는 끈질기게 목숨을 이어갔다. 이제 그 비 내리던 교차로는 조직 간의 팽팽한 긴장을 알리는 살벌한 경계선이 아니다. 한국 암흑가가 야만에서 계산으로, 주먹에서 자본으로 넘어간 한 시대의 끔찍한 전환을 상징하는 거대한 묘비석으로 남았다. 결국 이 길고 차가운 이야기는 폭약이 터지고 핏물이 낭자하는 할리우드식 전쟁 액션이 아니다. 오히려 뼛속까지 얼어붙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 자존심을 짓밟고 전쟁을 피하기로 한 비겁하고도 치열한 선택에 관한 다큐멘터리다. 피를 쏟아내지 않았기에 그들의 싸움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훨씬 더 교활해졌고 훨씬 더 복잡해졌으며 지독하게 오래 지속되었다. 아스팔트는 과거를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도 이 텅 빈 교차로를 지나치는 누군가는 문득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만약 칼날을 번뜩이던 그들이 그날 비릿한 악수 대신
본능이 이끄는 대로 다른 핏빛 선택을 내렸다면 오늘날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수도권 암흑가의 지형도는 시간은 무자비하다. 모든 기억을 갉아먹고 비릿한 핏자국마저 빗물에 깨끗이 씻어낸다. 그러나 세상에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머릿속에 칼날처럼 또렷하게 박히는 밤이 있다. 1990년대 초 축축한 네온 사인이 아스팔트를 붉게 물들이던 그 교차로의 만남이 바로 그랬다. 당시의 피비린내, 나는 공기를 직접 폐로 들이마셨던 늙은 조직원들은 지금도 입을 모아 말한다. 그 숨막히던 비 내리는 밤을 기점으로 수도권 암흑가의 호흡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수사기관의 건조한 기록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깨에 힘을 주고 거리를 활보하던 노골적인 세과시는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췄다. 그 텅 빈 자리를 채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끔찍하고 집요한 수싸움이었다. 무식하게 휘두르는 주먹 대신 교활한 명분이 앞섰고, 무자비한 유혈 충돌 대신 경계를 알 수 없는 애매한 선 긋기가 밤거리를 지배했다. 가장 흥미롭고도 소름 끼치는 지점은 이 치열한 합의의 결과물 속에서 그 어느 쪽도 완벽한 승리의 축배를 들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의리와 낭만을 부르짖던 오래된 질서의 보스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본주의의 차가운 속도와 숫자를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배워야만 했다. 반면 계산기를 두드리며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던 신흥 세력은 이 바닥을 지탱해온 무겁고 숨막히는 관행과 보이지 않는 서열의 무게를 억지로 삼켜야 했다. 서로를 죽이기 위해 마주섰던 적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의 방식에 물들며 스스로를 더 날카로운 괴물로 단련시킨 셈이다. 하지만 억지로 짜맞춘 균형은 늘 외부의 거센 변수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법이다. 경제적 한파가 들이닥치며 자금줄이 말라붙었고, 경찰의 단속 기조는 해가 갈수록 숨통을 조여왔다. 여기에 세대교체로 인한 내부 인물들의 반란과 은밀한 이동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혼란의 시기 동안 몇 차례나 당장이라도 피바람이 불 것 같은 팽팽한 긴장이 폭발 직전까지 갔다고 한다. 다만 그때마다 기적처럼 전면 충돌 대신 교활한 마쿠 조정이 선택됐다는 점이 이 시대의 가장 서늘한 특징으로 남는다. 형님들 적을 눈앞에 두고도 끝내 칼을 뽑지 않는 것이 과연 진정한 강함일까요? 아니면 훗날 더 거대한 싸움을 벌이기 위해 동리를 숨긴 채 웅크리는 지독한 준비 과정일까요? 이 끊이지 않는 암흑가의 묵직한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깊은 연륜이 담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세월이 흘러 그 살벌했던 교차로는 이제 출퇴근하는 차들과 바쁘게 걷는 시민들로 가득한 지극히 평범한 도로처럼 보인다. 신호등은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고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횡단보도를 건넌다. 그러나 과거 그 자리에 섰던 사람들과 낡은 조소를 넘기던 수사관들에게 그곳은 단순한 아스팔트가 아니다. 핏빛 전쟁을 억지로 미룬 장소, 그리고 생존을 위해 암흑가의 규칙을 완전히 새로 쓴 거대한 묘비석이자 묵직한 상징으로 굳건히 남아있다. 결국 이 기록은 한밤중에 이루어진 억지스러운 악수로 시작해 무려 10년 동안 도시의 뒷골목을 지배한 기형적인 질서에 관한 서늘한 증언이다. 칼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피로 쓰이지 않았기에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은 훨씬 더 썩어 들어갔고 지독하게 복잡했으며,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더 잔혹하고 오래도록 각인되었다. 그리고 낡은 수사 기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쯤 뇌리를 떠나지 않고 맴도는 하나의 강렬한 장면이 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아스팔트 위, 타협이라는 이름의 비릿한 거래를 마치고 말없이 각자의 차로 돌아서던 두 조직 두목들의 시커먼 그림자. 그들은 분명 서로에게 등을 보이며 헤어졌다. 하지만 짙은 비안개 속에서 그들의 시선은 완전히 서로를 외면한 것이 아니었다. 등을 돌린 채 허공을 가르던 그 곁눈질 속에는 언젠가 다시 상대의 목줄을 끊어놓겠다는 짐승의 서늘한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 젖은 거리 위에서 시작된 차가운 계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과연
그 비 내리던 밤의 악수는 모든 갈등을 덮는 완벽한 종결이었을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 발밑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는, 결론은 언제나 요란한 총성이나 피 묻은 선언 없이 가장 조용하고 서늘하게 등 뒤로 다가오는 법이다. 1990년대 초 비 내리는 교차로에서 두 조직의 두목이 억지로 손을 맞잡고 내렸던 그 잔혹한 선택이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의 물줄기를 완전히 비틀어버렸다는 묵직한 사실만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남았다. 기록과 수사당국의 비밀 문건에 따르면 그 기형적인 합의 이후 수도권 암흑가는 이전과는 완벽하게 다른 생태계로 진화하며 움직였다. 거대한 세력과 폭력은 분명 거리 곳곳에 독사처럼 도사리고 있었지만 대낮에 칼부림을 벌이던 노골적인 과시는 숨죽인 듯 사라졌다. 쇠파이프가 부딪히는 유혈 충돌이 벼락처럼 터지는 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나 철저한 계산과 통제 아래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은밀하게 머물렀다는 서늘한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 끔찍하고도 완벽한 통제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그 비 내리던 밤, 교차로에서의 억지스러운 타협이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수십 년간 피로 거리를 물들여온 전통적 질서를 목숨처럼 지키려던 늙은 조직,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의 속도와 치밀한 계산을 앞세운 젊은 신흥 세력, 극단적으로 다른 이 두 거대 집단은 끝내 서로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다 같이 파멸하는 길을 피하기 위해 짐승 같은 본능을 억누르고 서로의 존재를 마지못해 인정하는 벼랑 끝의 공존을 택한 것이다. 그것이 한 시대를 평정한 위대한 승리였는지 아니면 비겁한 자들의 초라한 타협이었는지는 오직 피 묻은 역사를 들여다보는 자들의 시선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린다. 단 하나 확실하고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쥐었던 선택지였다. 당장 내일 죽더라도 칼을 뽑는 전쟁을 택하지 않은 뼈아픈 결정, 알량한 체면과 굽힐 줄 모르던 자존심을 시궁창에 처박더라도 조직의 장기적인 생존과 숨막히는 평화를 우선시한 그 지독한 판단, 그 차가운 판단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황금 같은 기회였고, 등 떠밀려 물러난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상처로 남았을 것이다. 형님들, 한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은 화려한 액션, 영화 속의 거창한 폭발이나 무자비한 총격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냄새를 억누르며 억지로 손을 내밀었던 두 사내의 조용하고 비릿한 결단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기록이 형님들의 심장을 울렸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전설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시간은 짐승처럼 무심히 흘렀고 빗물에 젖었던 교차로는 오늘도 수많은 차들과 낯선 사람들의 발걸음이 무심하게 오간다. 그 위를 바쁘게 걷는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매일 무심코 밟고 지나는 그 평범한 횡단보도 자리가 한때 수도권 암흑가를 쥐고 흔들던 두 거대 조직의 잔혹한 운명이 시퍼렇게 교차했던 바로 그 숨막히는 지점이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빛바랜 조서와 무거운 수사 기록은 결코 입을 다물지 않고 끈질기게 증언한다. 보도에 따르면 비 내리던 그 밤의 묵직한 만남은 한국 조폭 역사상 가장 결정적이고 끔찍한 전환점이었다고. 마지막 장면은 늘 숨막히도록 고요한 법이다. 텅 빈 교차로 위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서늘하게 번질 때 그곳에는 더 이상 으르렁거리던 두 조직의 시커먼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다. 대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사내들의 끈적한 욕망과 핏자국 위로 시간이 남긴 허무한 흔적만이 희미한 안개처럼 스며있을 뿐이다. 그들이 비를 맞으며 나누었던 차가운 악수는 진정한 협상이었는가, 아니면 더 거대하고 잔혹한 피바람을 불러올 전쟁의 기나긴 예고편이었는가. 어쩌면 정답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소름 끼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당장의 파멸적인 전쟁을 뒤로 미루기 위한 비열한 협상이었고, 동시에 그 억지스러운 협상을 통해 뱀처럼 숨죽인 채 시작된 또 다른 피말리는 지옥 같은 경쟁이었다.
그 비 내리던 밤, 교차로에 선 두목들은 끝내 짐승처럼 싸우지 않았다. 대신 분노의 주먹을 거두고 지독하게 끔찍한 인내의 시간을 선택했다. 그리고 피눈물과 고통으로 점철된 그 잔혹한 시간이 결국 피보다 더 진한 한 시대를 조용하고 완벽하게 만들어냈다. 이것이 1990년대 초 비 내리는 교차로에서 시작된 암흑가 질서의 완전한 끝이자 어둠 속에서 다시 시퍼렇게 꿈틀거리는 또 다른 서늘한 전설의 시작이다. 언젠가 다시 맞닥뜨릴 또 다른 운명의 교차로에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또 어떤 피 묻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차가운 아스팔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 다가올 다음 시대의 잔혹한 선택을 지독한 장마가 다시 시작되던 어느 저녁, 도시는 또다시 비에 젖고 있었다. 수십 년 전 두 거대 조직의 두목이 피 묻은 주먹을 숨긴 채 억지스러운 악수를 나누었던 그 교차로는 이미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붉고 푸른 네온 사이는 어김없이 빗물 위로 번쩍였지만 거리를 맴도는 사람들의 시선과 공기의 무게는 소름 끼치도록 달라져 있었다. 겉으로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평온한 바다처럼 보였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물밑의 흐름은 이전의 낭만적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끈적하고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었다.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몇 년간 두 조직은 약속이나 한 듯 노골적인 유혈 충돌을 철저하게 자제했다. 쇠파이프와 사시미 칼 대신 유흥가의 거대한 영역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나뉘어졌다. 서로의 이해관계는 낭만적인 의리가 아니라 10원짜리 하나까지 맞아떨어지는 차가운 숫자로 완벽하게 정리되었다고 전해진다. 예전처럼 알량한 체면을 앞세워 무식하게 몸을 부딪히기보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철저하게 손익을 따지는 살벌한 장면이 밤거리의 새로운 규칙으로 굳게 자리 잡았다. 하지만 지나친 조용함은 언제나 독을 품은 의심을 낳는 법이다. 폭풍의 눈처럼 고요한 외부와 달리 조직 내부에서는 서서히 끓어오르는 다른 목소리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피 끓는 젊은 짐승들은 밀실의 술자리마다 으르렁거렸다. 우리는 왜 그때 꼬리를 내리고 물러섰는가? 상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었는데 왜 주춤했는가? 브레이크 없는 속도와 잔혹한 확장을 원하는 젊은 구성원들의 핏발선 눈빛. 반면 모든 돈줄을 쥐고 있는 늙은 수뇌부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며 차가운 안정을 택했다. 무너져 내리는 세대 간의 치명적인 균열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식구 안에서 시퍼렇게 멍들며 시작되고 있었다. 형님들, 맹수에게 억지로 목줄을 채우고 풀을 먹인다고 해서 그 짐승의 본성이 사라지겠습니까? 피에 굶주린 짐승은 언젠가 주인의 목을 물어뜯기 마련입니다. 거대 조직을 갉아먹는 이 끔찍한 내부의 균열을 어떻게 보십니까?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냉혹한 암흑가의 기록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기에 외부의 압박은 그들의 목을 더욱 집요하게 조여왔다. 경찰의 기획 단속은 이전의 투박한 방식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정교하고 날카로워졌다. 피냄새를 맡은 언론의 카메라와 펜촉은 과거 어느 때보다 유흥가의 턱 밑까지 다가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요하게 파헤쳤다. 두목의 이름, 석자가 신문 사회면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거대 조직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치명적인 부담이 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쥐새끼처럼 더 조심했고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감정을 지운 채 더 잔혹하고 철저한 계산기가 되어야만 했다. 수사 기록과 당시의 증언들은 입을 모아 서늘하게 증언한다. 이 시기의 수도권 암흑가는 무식한 주먹의 힘보다 돈줄을 쥐고 흔들며 사법기관의 눈을 피하는 교활한 관리 능력이 조직의 생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다고. 그 비 내리던 밤, 교차로에서 시작된 억지스러운 합의는 시간이 흐르며 한국 지하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생존 모델이 되었다. 피 흘리는 충돌을 검은 돈으로 미루는 방식, 칼부림이라는 원초적인 폭력을 기업의 주주총회처럼 제도화하여 관리하는 방식. 그러나 그 기형적이고 불안정한 균형은
봄날의 얇은 얼음장과 같았다. 위에서 내리누르는 단속의 압력이 조금만 강해지거나 밑바닥의 불만이 아주 조금만 끌어올라도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위태로운 평화. 그리고 지금 습기 찬 아스팔트 위에서 그 지독한 질문은 다시 부메랑처럼 우리를 향해 돌아온다. 낭만과 자존심을 버리고 피를 멈추기로 했던 그 밤의 선택은 과연 조직을 구한 최선의 한 수였을까? 아니면 단지 언젠가 터질 끔찍한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조금 뒤로 미루며 비싼 값에 무의미한 시간을 번 것에 불과했을까? 만약 이 살얼음판 같은 균형이 끝내 내부의 거센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참혹하게 무너져 내린다면, 비안개가 짙게 깔린 다음 교차로에서는 과연 겨울바람이 살점을 도려낼 듯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해, 수십 년간 암흑가를 짓누르던 그 끔찍한 균형이 마침내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언제나처럼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밤거리였다. 네온사인은 여전히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비추고 있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깃을 세운 채 종종 걸음으로 유흥가를 빠져나갔다. 그러나 낡은 수사기록과 당시를 기억하는 이들의 서늘한 증언에 따르면 이 무렵부터 양측 조직 내부에서 몇몇 핵심 인물들의 은밀한 이탈과 기형적인 이동이 포착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름은 수면 위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향하는 방향과 냄새는 소름 끼치도록 분명했다. 비 내리던 교차로에서 억지로 맺어졌던 그 질긴 합의의 끈이 얼어붙은 날씨처럼 조금씩 툭툭 끊어지고 있었다. 장부에 적힌 수익 배분의 숫자는 은밀하게 변조되었고, 과거 밀실에서 피를 토하며 나눴던 약속들은 각자의 탐욕에 맞춰 기형적으로 재해석되었다고 전해진다. 오래된 질서의 낭만을 목숨처럼 지키려던 늙은 간부들은 끝까지 신중함을 핑계로 웅크렸고, 브레이크 없는 속도를 숭배하던 신흥 세력의 젊은 피들은 더 넓고 기름진 사냥터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오가는 말은 뱀의 혀처럼 부드럽고 교활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진짜 속내는 사시미 칼보다 단단하고 차가웠다. 이 시기 수도권 암흑가의 목을 가장 강하게 조인 것은 다름 아닌 얼어붙은 외부 환경이었다. 경찰의 기획 단속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상시화되었고, 냄새를 맡은 언론과 여론의 시선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날이 서 있었다. 보도와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낭만과 주먹을 앞세우던 낡은 시대의 방식은 더 이상 이 아스팔트 위에서 단 하루도 통하지 않는 숨 막히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래서 두목들이 돔 수 있는 생존의 선택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듯 다시 좁아졌다. 이대로 말라 죽을 때까지 숨죽여 버틸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다시 한번 피 튀기는 전쟁의 화약고에 불을 붙일 것인가. 형님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억지로 버티는 자와 그 폭탄의 심지에 불을 붙이려는 자 중 과연 어느 쪽이 더 먼저 파멸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아슬아슬한 균형의 끝에 대해 여러분의 묵직한 연륜이 담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교차로의 밤을 겪었던 두목들은 짐승의 본능으로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한 번 억지로 미뤄둔 전쟁은 두 번 다시 피하거나 미루기 어렵다는 잔혹한 진실을 지하 밀실에서의 대책회의는 밤을 새워가며 길어졌고, 칼을 뽑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최종 판단은 살얼음판을 걷듯 더디고 고통스럽게 내려졌다. 권력자들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거리의 소문은 핏빛으로 물들며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교차로에서 시작된 그 끔찍한 평화 합의가 마침내 시한부 선고를 받고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서늘한 관측이 경찰청 내부에서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결국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시작할 명분이다. 누가 먼저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 상대의 목줄을 노렸다고 만천하에 뻔뻔하게 떠들 수 있는가. 수사기록의 잉크는 물에 번진 듯 모호하지만 폭풍 전야의 끔찍한 긴장감만은 아스팔트 위에 분명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비릿한 악수 이후 처음으로 서로를 겨누는 시커먼 그림자가 다시 칼날처럼 길어지기 시작한 섬뜩한 시점. 교차로는 거대한 폭풍을 앞두고 다시 한번 쥐죽은 듯 숨을 죽이고 있었다. 신호등은
무심히 붉은빛과 푸른빛을 교차하며 깜빡였고 텅 빈 도로 위로는 차가운 겨울비가 얼어붙어 위태로운 탈얼음을 만들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 미끄러운 빙판 위에서 중심을 잃는다면 그것은 곧바로 대학살의 끔찍한 신호탄이 될 터였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피비린내 나는 밤이 거대한 입을 벌린 채 그들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얼어붙은 그 밤은 과연 과거처럼 조용하고 비겁한 합의로 끝을 맺을 것인가? 아니면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찌를 듯 유난히 차가웠던 날, 밤사이 얼어붙은 텅 빈 도로 위로 다시 한번 두 거대 조직의 이름이 같은 문장 안에 불길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사시미 칼이 번뜩이고 비명이 오가는 공식적인 유혈 충돌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낡은 수사당국의 기록과 정보원들의 은밀한 귓속말에 따르면 양측의 막대한 자금줄과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맞물린 수도권의 한 핵심 사업권을 두고 숨막히는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전해진다. 댐에 생긴 아주 작은 구멍 하나가 결국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듯 이 미세한 균열은 10년 가까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온 그 오래 묵은 합의를 본격적으로 벼랑 끝 시험대에 올린 서늘한 순간이었다. 의리와 명분을 목숨처럼 여기던 한쪽 조직은 과거 비 내리던 교차로에서 피를 토하며 맺었던 그 묵직한 약속을 집요하게 강조했다. 선배들이 정해놓은 선을 함부로 넘지 말라는 서늘한 경고였다. 반면 자본의 달콤한 속도에 흠뻑 취한 신흥 세력은 달랐다. 이미 시대가 변했고 유흥가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며 수익 지분의 노골적인 재조정을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시내 호텔방에 양복을 입고 마주 앉은 겉모습은 점잖은 비즈니스 협의를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두꺼운 방문 너머의 실체는 언제 상대의 목을 물어뜯을지 모르는 맹수들의 핏발선, 기싸움 그 자체였다. 숫자와 숫자가 흉기처럼 맞부딪히고 사내들의 알량한 체면과 거대한 자존심이 시퍼렇게 교차했다. 바로 그 숨막히는 교차점에서 10년 전 비에 젖었던 그 낡은 교차로의 끈적한 기억이 다시금 유령처럼 떠오르고 있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내부의 분열이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쇳덩이처럼 단단해 보이던 양 조직의 내부 깊숙한 곳에서도 극심한 의견 충돌이 독버섯처럼 피어났다고 한다.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을 그어 조용히 이득을 챙기자는 늙은 간부들의 현실적인 신중론, 그리고 이번에 밀리면 끝장이라며 무조건 강경하게 나아가 상대의 길을 확실히 꺾어 놓아야 한다는 젊은 행동대장들의 거친 강경론. 밀실의 공기는 터질 듯 팽팽했지만 누구도 섣불리 첫 단추를 끼우고 허리춤의 칼을 먼저 뽑아들지는 못했다. 한번 불이 붙으면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전면 충돌의 끔찍한 대가를 그들은 10년 전의 경험을 통해 이미 뼛속 깊이 각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벼랑 끝에서 그들이 쥐어짜낸 선택은 또다시 피말리는 절제였다. 시끄럽고 요란한 공개적인 맞대응을 피하는 대신 햇빛이 들지 않는 음지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살벌한 조정. 이것은 이성적인 양보가 아니라 자신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사법기관과 여론의 날, 선 시선을 철저하게 의식한 교활하고 계산적인 판단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990년대 초 교차로에서 맺어진 그 억지스러운 합의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얇은 얼음장 위에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쩍 갈라진 치명적인 균열이 선명하게 새겨졌을 뿐이다. 형님들 맹세코 피로 맺은 약속이라도 결국 10년의 세월이 흐르면 낡은 종이처럼 빛이 바래고 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그 약속을 지키려는 인간의 알량한 의지가 끝없는 탐욕 앞에서 허무하게 꺾여버린 걸까요? 이 씁쓸한 인간의 본성 앞에서 여러분의 묵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문제의 교차로는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이 없다. 그저 무심히 깜빡이는 신호등 아래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을 뿐이다. 다만
그 위를 걷는 그림자들의 얼굴이 바뀌었고 살아남기 위한 룰이 철저하게 달라졌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다. 권력과 돈, 힘과 생존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하며 내려야만 하는 잔혹한 선택의 굴레다. 그 비 내리던 밤에 비릿한 악수가 지난 10년의 도시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질 전혀 다른 결단이 시퍼렇게 다가오고 있었다. 과연 벼랑 끝에선 그들은 찢어진 틈새를 억지로 메우기 위해 다시 한번 비겁한 손을 내밀 것인가? 아니면 결국 서로를 향해 완전히 등을 돌리고 진짜 짐승들의 사냥을 시작할 것인가? 다음 선택이 이 핏빛 판을 어디로 끌고 갈지 이제는 그 누구도 감히 장담할 장마가 유난히 길고 끈적하게 이어지던 해였다. 하늘은 구멍이라도 뚫린 듯 쉴 새 없이 검은 비를 토해냈고 교차로의 아스팔트는 차갑게 식어가는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겉으로는 그저 우산 쓴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지루하고 평온한 빗속의 풍경. 그러나 낡은 수사 기록과 당시의 은밀한 보도에 따르면 거대 조직이라는 두개 생긴 미세한 균열은 더 이상 누구도 숨길 수 없는 거친 파열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중심부의 늙은 두목들이 밀실에서 맺은 억지스러운 합의는 피 끓는 주변부, 하부 조직원들의 펄떡이는 욕망까지 완벽하게 통제하지는 못한 셈이다. 빗줄기를 뚫고 들려오는 이탈의 파음.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끔찍한 신호였다. 10년간 억지로 묶어두었던 약속의 끈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서늘한 신호, 혹은 거리를 지배하는 세대의 포식자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잔혹한 신호였다. 과거의 낭만과 룰을 만든 오래된 인물들은 어떻게든 조직의 기강과 책임을 부르짖으며 판을 덮으려 안간힘을 썼을 것이다. 반면 피냄새를 맡은 젊고 굶주린 늑대들은 이 혼란을 자신들의 세상을 열 절호의 기회라며 이빨을 드러냈다. 그 아슬아슬한 파열음 사이에서 수십 년 전 비 내리던 교차로에서 맺었던 그 무거운 악수는 점점 앙상한 뼈대만 남은 무의미한 상징으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러나 벼랑 끝의 긴장 속에서도 기적처럼 도시를 집어삼킬 전면전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파국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숨, 막히는 막후 조정이 시도되었고 언제든 그들의 목숨을 거둘 준비가 되어 있던 외부 사법기관의 서늘한 압박 또한 그들의 핏빛, 결정을 억누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전쟁은 단숨에 조직의 덩치를 키워주지만 동시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양날의 검이다. 주먹이 아닌 돈의 맛을 알아버린 자들에게 그 차가운 계산식은 여전히 목숨처럼 유효했다. 이 시기의 암흑가는 겉으로는 바싹 엎드려 몸집을 축소하고 안으로는 살벌하게 썩은 살을 도려내며 재편되었다는 냉정한 평가가 남아있다. 공개적인 세력 과시는 쥐구멍으로 숨어들었고 합법의 가면을 쓴 불법의 경계에서 거머리처럼 생존을 모색하는 교활한 움직임이 밤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시대의 공기가 바뀌면서 짐승들의 사냥 방식도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형님들, 이 썩어가는 판에서 끝까지 주먹을 쥐고 버틴 자들이 현명한 생존자였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타지 못하고 도태된 과거의 망령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결국 이 젖은 교차로의 이야기는 누가 더 강한 주먹을 가졌는가 하는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다. 끝없는 쿠지대 같은 지하세계에서 누가 끝까지 숨을 참고 더 오래 버텼는가의 잔혹한 생존 게임이었다. 비 내리는 밤의 선택은 당장의 유혈 사태를 멈추게 했지만 서로의 목을 조르는 끔찍한 긴장감만큼은 영원히 지워내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고 빗물에 씻기며 두목들의 이름은 희미해지고 칼자루를 쥔 인물들은 무자비하게 교체된다. 그러나 한 가지 섬뜩한 진실만은 아스팔트 위에 화석처럼 남았다. 피 튀기는 충돌 대신 영혼을 파먹는 차가운 계산을 택한 그 서늘한 순간이 분명 존재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텅 빈 도로를 바라보며 또다시 묻게 된다. 만약 그들이 그날
그 교차로에서 전혀 다른 핏빛 선택을 내렸다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도시는 지금 얼마나 끔찍하게 다른 색깔을 띠고 있을까. 빗줄기를 맞고선 교차로는 오늘도 아무 말이 없다. 다만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자들만이 그 비릿한 밤이 남긴 보이지 않는 무게를, 낡은 신호등이 신경질적으로 노란 빛을 깜빡이던 밤, 누군가는 텅 빈 그 교차로를 스쳐 지나며 차갑게 내뱉었다고 한다. 이 바닥에서 선택이 늦는 법은 없다고, 언제든 판을 뒤집을 기회는 열려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수십 년간 먼지 쌓인 수사 기록과 핏빛 보도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진실은 전혀 달랐다. 거물들의 선택은 늘 최악의 파국이 도래하기 바로 직전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내려졌다. 칼날이 턱 밑까지 들어온 그 숨 막히는 미묘한 간격, 바로 그 찰나의 공포가 1990년대 초 암흑가를 지배했던 그 기형적이고 암묵적인 합의를 가능하게 만든 진짜 원동력이었다. 그 비 내리던 밤으로부터 무려 10여 년이라는 무심한 세월이 흘렀다. 두목들이 밀실에서 나누었던 비릿한 합의는 더 이상 종이 쪼가리 위의 문서가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든 무거운 관행이 되었다. 겉으로는 서로의 나와바리를 깍듯이 존중하는 척 헛기침을 했지만 등 뒤에서는 언제든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끊임없이 틈을 노리는 짐승들의 방식, 무식하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공개적인 유혈 충돌이 줄어든 만큼 보이지 않는 지하세계의 자금줄 경쟁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더욱 촘촘하고 교활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10년 동안 몇 차례나 당장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치명적인 위기가 번뜩였지만 기적처럼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전해진다. 끓어오르는 짐승의 감정보다 통장에 찍히는 차가운 계산이 늘 반보 앞서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계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돈을 향한 조직 내부에 굶주린 욕망 사법기관이라는 매서운 외부의 압박,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단, 조직원들의 돌발적인 사고가 한꺼번에 겹치는 순간 철옹성 같던 균형은 맥없이 흔들리기 마련이다. 수사망이 좁혀오고 배신의 냄새가 진동할 때마다 늙은 간부들의 머릿속에는 어김없이 그 옛날 교차로의 젖은 기억이 서늘하게 호출되었다고 전해진다. 무의미하게 피를 흘리며 다 같이 죽는 전쟁을 피하기로 했던 그 밤에 비겁하지만 절박했던 결정, 알량한 깡패의 체면보다 질긴 목숨과 생존을 택했던 그 뼈아픈 판단이 그들을 간신히 버티게 한 셈이다. 형님들, 짐승들이 날뛰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잔혹하게 변해가지만 살아남기 위한 원칙의 무게는 언제나 변함없이 남습니다. 형님들이 인생이라는 거친 아스팔트 위에서 끝까지 쥐고 가야 할 단 하나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묵직한 연륜을 지금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도시는 이미 낡은 주먹을 기억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의 먹잇감이 되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그 밤의 서늘한 공기를 직접 마셔본 전설적인 이들은 교도소 담장 안으로 사라지거나 차가운 땅 속으로 묻혀버렸고 이제는 과장된 무용담 섞인 낡은 이야기만 덩그러니 남았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결코 깃털처럼 가볍지 않다. 피 튀기는 전쟁을 뒤로 미룬 비겁한 선택이 결과적으로 훨씬 더 길고 지독한 생존 경쟁을 낳았고 그 피 말리는 경쟁이 지하세계의 또 다른 견고한 질서를 기형적으로 잉태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기록은 폭우가 쏟아지던 텅 빈 아스팔트 위 한 번의 숨 막히는 만남이 어떻게 거대한 도시의 시간을 완전히 비틀어 버렸는지에 대한 서늘한 증언이다. 협상이라는 이름의 비겁함과 전쟁이라는 이름의 파멸,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내려진 핏빛 판단, 그 차가운 판단은 당장 거리의 피비린내를 줄여주었을지언정 서로의 목을 조르는 끔찍한 긴장감만큼은 단 한순간도 없애지 못했다. 시간은 짐승처럼 무심히 흐르고 교차로는 오늘도 묵묵히 붉은 신호를 보낸다. 만약 우리 눈앞에 그 시절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거대한 또 다른 선택의 교차로가 불쑥 나타난다면 우리는 과연 주먹을 권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억지스러운 손을 내밀 것인가? 대답은 여전히
짙은 안개에 휩싸인 차가운 시간 속에 묻혀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바람이 멈춘 칠흑 같은 밤. 교차로의 붉은 신호등은 유난히 길고 서늘하게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목숨이 걸린 지독한 결정을 억지로 미루고 있는 듯한 숨막히는 정적. 1990년대 초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그 밤의 억지스러운 만남 이후 낡은 수사 기록과 당시를 기억하는 이들의 핏기 없는 증언에 따르면 수도권 암흑가를 덮친 가장 소름 끼치고 거대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깊고 음습한 밑바닥에서 조용히 독버섯처럼 피어났다고 한다. 시간의 톱니바퀴가 굴러가며 칼자루를 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교체되었고 짐승들의 사냥 방식도 뱀처럼 교활하게 진화했다. 하지만 그들이 아스팔트 위에 피를 뿌리며 밟고 서 있는 그 위태로운 생존과 선택의 구조만큼은 화석처럼 굳건히 살아남았다. 밀실에서 맺어진 그 비릿한 합의는 어느새 세대를 넘어 이 바닥 전체의 목을 도짜매는 무겁고 잔혹한 관습이 되어버린 것이다. 겉으로는 서로의 구역과 나와바리를 깍듯이 인정하는 척 점잖게 굽실거렸다. 그러나 등 뒤에 숨긴 손에는 단 하나의 빈틈이라도 보이면 언제든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시퍼런 칼날을 갈고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아슬아슬했던 10년의 세월 동안 양측의 팽팽한 긴장이 끌어올라 당장이라도 핏빛 폭발이 일어날 뻔한 위기가 수차례나 번뜩였다. 하지만 믿기 힘들게도 그들은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마지막 벼랑 끝 순간마다 짐승처럼 거친 숨을 고르며 스스로 멈춰섰다. 무식하게 사시미 칼을 빼들고 돌진하는 대신 억지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분노를 삼키는 것. 그 숨막히고 끔찍한 멈춤이야말로 1990년대 이후 한국 암흑가의 생태계를 지배한 가장 서늘하고도 결정적인 특징이었다. 피를 보지 않고 멈춰선 그들을 두고 늙은 낭만파들은 배가 불렀다며 나약한 겁쟁이라 입에 거품을 물고 조롱했고 피도 눈물도 없는 신흥 자본 세력들은 더 큰 파멸을 막아낸 고도의 이성적인 성숙함이라며 스스로를 칭송했다. 그러나 누가 옳았는지에 대한 얄팍한 판단을 배제하고 오직 핏기 없는 결과만 놓고 보면 도시는 대규모 유혈 사태라는 최악의 참사를 기적적으로 비껴간 채 묵묵히 다음 시대로 넘어갔다. 경찰의 기획 단속은 더욱 촘촘하고 숨막히게 제도화되어 그들의 목을 옥죄었고 조폭을 향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무자비해졌다.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주먹 하나로 밤거리의 질서를 호령하던 낡고 야만적인 방식은 이제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영원히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형님들, 이 비정하고 잔혹한 아스팔트 위에서 끝까지 낡은 주먹을 쥐고 버틴 자가 진정 강한 걸까요? 아니면 알량한 자존심을 시궁창에 버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가장 먼저 교활한 뱀처럼 변한 자가 강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어두운 이야기에 힘을 보태주시고 형님들의 묵직하고 날카로운 판단으로 이 서늘한 기록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 주십시오. 결국 10년의 세월을 무겁게 지배한 이 교차로의 이야기는 얄팍한 힘의 과시나 무식한 깡패들의 주먹자랑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목숨과 조직의 명운을 담보로 한 벼랑 끝 선택의 끔찍한 무게에 대한 서늘한 기록이다. 전면적인 전쟁을 미루기 위해 억지로 내밀었던 그 밤의 비겁한 악수가 오히려 끝을 알 수 없는 지독하고 피말리는 물밑 경쟁을 만들어냈고 그 숨막히는 경쟁이 지하세계에 완전히 새로운 괴물 같은 생존 규칙을 낳아버린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 그 텅 빈 교차로를 무심히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 발밑에 스며든 그 짙은 핏빛 역사를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가장 잔혹하고 서늘한 역사는 때로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는 가장 평범하고 낡은 장소에 독사처럼 덤리를 틀고 숨어있는 법이다. 그날 억수같이 비가 내리던 밤의 악수는 결코 누군가의 완벽한 승리도 처참한 패배도 아니었다. 다만 당장의 끔찍한 죽음을 피하고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에 벌어들인 지독한 생존의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억지로 벌어들인 그 피 묻은 시간은 한 시대를 가장 조용하고 완벽하게 그리고 철저히 기형적으로 재편해버렸다. 만약 다시 수십 년 전 그 밤과 똑같은 벼랑 끝 조건이 우리 눈앞에 시퍼렇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멈출 것인가? 아니면 파멸의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 비에 젖은 교차로는 오늘 밤에도 묵묵히 노란색 신호만 깜빡일 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짙은 어둠 속에서 다가올 다음 시대의 인간들이 내릴 또 다른 잔혹한 가로등 불빛이 수명이 다한 듯 파르르 떨리던 짙은 밤. 텅 빈 그 교차로를 홀로 스쳐 지나가던 늙은 형사는 입에 문담배에 불을 붙이며 이렇게 쓰디쓴 자조를 내뱉었다고 한다. 결국 이 더러운 아스팔트 위에 남는 건 피비린내 나는 주먹이 아니라 차가운 종이 쪼가리 위의 기록뿐이라고 말이다. 1990년대 초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두 거대 조직의 두목이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섰던 그 기형적인 장면은 이제 한국 암흑가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생존의 사례로 박제되어 회자되고 있다. 수사당국의 낡은 기록과 당시의 보도에 따르면 그 비릿한 만남은 동네 양아치들의 단순하고 무식한 힘겨루기가 절대 아니었다. 수십 년간 거리를 지배해온 낡고 묵직한 전통과 돈 냄새를 맡고 폭주하는 신흥 자본의 속도, 그리고 사내들의 목숨보다 질긴 체면과 피도 눈물도 없는 교활한 계산이 정면으로 맹렬하게 맞부딪힌 역사적인 찰나였다. 벼랑 끝에 선 그들의 선택은 소름이 끼칠 만큼 명확하고 차가웠다. 당장 칼을 뽑아들고 핏빛 지옥을 만드는 즉각적인 충돌 대신 굴욕을 삼키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아 판을 주겠다는 장기적인 생존을 택한 것이다. 그 뼈를 깎는 비겁하고도 영리한 판단이 결국 수도권 지하 세계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이고 거대한 질서를 괴물처럼 잉태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피로 쓴 질서조차 결코 영원할 수는 없는 법이다. 10년이라는 무심한 시간이 폭포수처럼 흐르며 억지로 꿰맞췄던 이해관계는 뱀처럼 다시 징그럽게 엇갈리기 시작했고 칼자루를 쥔 세대는 피비린내와 함께 무자비하게 교체되었다. 비 내리던 교차로의 묵직한 상징과 전설은 여전히 밤거리를 떠돌았지만 그 억지스러운 합의에 진짜 무겁고 섬뜩한 무게를 온몸으로 체감하는 낡은이들은 교도소 담장 안이나 차가운 무덤 속으로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형님들,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이 잔혹한 암흑가에서 한 시대를 끝까지 버티게 만든 진짜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무식한 힘의 과시였을까요? 아니면 굴욕을 견디며 한 발짝 물러설 줄 아는 그 교활하고 차가운 계산이었을까요? 이 서늘한 질문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형님들의 뼈저린 경험이 담긴 댓글로 이 기록의 빈칸을 채워주십시오. 생존을 위한 합의는 어느새 이 바닥에 지루한 관행이 되었고 그 썩어빠진 관행은 결국 내부에서부터 갉아먹히며 또 다른 끔찍한 파멸과 변화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 그 비에 젖은 밤 이후 거대한 도시는 모두가 두려워했던 핏빛 전면전 없이 아주 교활하고 조용하게 다음 국면으로 넘어갔다. 사시미 칼이 난무하는 원초적인 충돌은 사법기관과 돈줄의 룰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었고 서로의 숨통을 조이는 보이지 않는 지독한 경쟁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기형적으로 길어졌다. 싸우지 않음으로써 서로의 피를 더 오래 그리고 더 천천히 말려 죽이는 소름 끼치는 구조. 아이러니하지만 그것이 낭만을 잃어버린 당시 한국 암흑가의 가장 적나라하고 잔혹한 현실이었다. 그 문제의 교차로는 오늘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바쁘고 무심하게 돌아간다.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안고 스쳐 지나가고 낡은 신호등은 기계적으로 붉은빛과 푸른빛을 규칙적으로 바꾼다.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를 걷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자신들이 무심코 밟고 지나는 그 평범한 아스팔트 자리가 한때 거대 조직들의 피 말리는 생존과 벼랑 끝 선택의 끔찍한 무게로 빈틈없이 가득 찼던 서늘한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들이 나누었던 비릿한 악수는 진정한 평화를 위한 협상이었는가? 아니면 거대한 폭풍을 앞둔 숨막히는 전쟁의 예고편이었는가? 시간이 흐른 지금 되돌아보면 아마도 그 두 가지의 소름 끼치는 얼굴을 모두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끔찍한 전쟁을 돈으로 미룬 비열한 협상, 그리고 그 협상의 가면을 쓰고 시퍼렇게 이어진 지독하고 잔혹한 생존 경쟁. 결국 이 먼지 쌓인 낡은 이야기는 주먹과 폭력이라는 단순한 힘의 묘사가 아니라 벼랑 끝에서 내려진 인간의 차가운 선택에 관한 묵직하고 서늘한 기록이다. 그 한밤중의 핏빛 선택이 거대한 도시 뒷골목의 심장 박동을 완전히 바꿔버렸고 한 시대를 가장 조용하고 완벽하게 기형적인 모습으로 재편해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텅 빈 새벽의 교차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서늘한 질문표를 던지게 된다. 언젠가 우리 눈앞에 그날보다 더 잔혹하고 끔찍한 핏빛 운명이 놓인 다음 교차로가 불쑥 나타난다면 우리는 과연 주먹을 쓴 것인가? 마지막 장면은 언제나 소름 끼치도록 고요한 법이다. 핏빛 욕망이 춤추던 교차로 위로 푸르스름하고 서늘한 새벽빛이 번져갈 때 그곳에는 더 이상 으르렁거리며 마주섰던 두 거대 조직의 짙은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시미칼이 번뜩이고 둔탁한 쇳소리가 맴돌던 텅 빈 아스팔트 위에는 오직 무심한 시간이 무자비하게 갉아먹고 남긴 흐릿한 흔적만이 짙은 안개처럼 스며 있을 뿐이다. 기록과 수사당국의 낡은 문서에 따르면 1990년대 초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같은 밤, 같은 장소에서 숨막히게 마주섰던 두 세력의 그 억지스러운 선택은 단순하고 비겁한 타협이 결코 아니었다고 전해진다. 사내들의 목숨보다 질긴 알량한 체면을 시궁창에 내던지고 오직 조직의 끔찍하고 장기적인 생존만을 택한 뼈를 깎는 전략적 판단이었다. 당장 내일 터질지 모르는 파멸을 막기 위해 억지로 손을 내밀었던 그 단 한 번의 비릿한 결단이 결국 이후 10여 년간 수도권 지하세계의 잔혹한 흐름을 송두리째 비틀어버렸다. 거리를 핏빛으로 물들일 대규모 전쟁은 기적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서로의 피를 천천히 말려 죽이는 지독하고 긴 진흙탕 경쟁이었다.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공개적인 유혈 충돌은 경찰과 언론의 시선을 피해 쥐구멍으로 숨어들었고 그 대신 돈줄을 쥐고 흔드는 암묵적이고 교활한 조정이 밤거리를 지배했다. 서로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지는 않으면서도 수면 아래에서는 끝까지 시퍼런 칼날을 거두지 않고 긴장을 놓지 않는 숨막히는 방식. 그것이 바로 낭만을 잃어버린 그 서늘한 시대의 생존 룰이었다. 하지만 피로 쓴 룰조차 결코 영원할 수는 없다. 짐승처럼 굶주린 세대는 무자비하게 교체되고 화려한 네온사인이 비추는 도시의 썩은 구조도 시간과 함께 기형적으로 달라진다. 그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의 굴욕적인 악수를 직접 목격하고 기억하는 낡은이들이 차가운 무덤 속으로 하나둘 사라질수록 그 무겁고 섬뜩했던 상징은 어느새 껍데기만 남은 낡은 전설로 퇴색되어 간다. 그리고 핏기가 가신 그 전설은 살아남은 우리에게 무겁고 서늘한 질문을 끈질기게 던진다. 형님들 벼랑 끝에서 주먹을 쥐는 대신 자존심을 꺾고 싸우지 않기로 한 그 비겁한 선택이 결과적으로 가장 강하고 지독한 생존의 기술일 수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팍팍한 인생 앞에도 똑같은 서늘한 질문이 남습니다. 깊은 연륜으로 이 기록의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어주실 형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뼈있는 댓글을 기다립니다. 문제의 교차로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바쁘고 무심하게 돌아간다. 낡은 신호등은 기계적으로 색을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피곤한 삶을 어깨에 짊어진 채 횡단보도를 스쳐 지나간다. 화려한 불빛 아래를 걷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자신들이 매일 밟고 지나는 그 평범한 아스팔트가 한때 한국 암흑가 한 시대의 거대한 방향을 처참하게 틀어놓은 핏빛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비 내리던 밤,
그들이 나누었던 억지스러운 악수는 진정한 평화를 위한 협상이었는가? 아니면 거대한 폭풍을 앞둔 숨막히는 전쟁의 끔찍한 예고편이었는가? 어쩌면 가장 잔혹한 답은 이럴지도 모른다. 벼랑 끝의 두목들은 당장의 끔찍한 전쟁을 미루는 대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에 무의미한 시간을 샀다. 그리고 그들이 산 시간은 가장 냉정하고 무자비한 심판관이 되어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였다. 그 동지대에서 교활하게 살아남은 쪽도 비참하게 잊혀져 사라진 쪽도 결국 그 차갑고 끈적한 시간 속에 흔적 없이 정리되고 말았다. 결국 이 낡고 먼지 쌓인 기록은 쇠파이프와 사시미칼이 난무하는 단순한 피해 전설이 아니다. 그것은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인간들의 차갑고 비릿한 선택에 관한 서늘한 전설이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한밤중의 핏빛 결단이 거대한 도시 뒷골목의 심장 박동과 질서를 어떻게 끔찍하게 바꿔놓는지에 대한 지독한 이야기, 그리고 언젠가 짙은 안개가 깔린 또 다른 낯선 교차로에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또 다른 벼랑 끝 선택이 시퍼렇게 내려질 것이다. 당장 칼날이 턱 밑까지 들어온 그 숨막히는 찰나의 순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쥐고 어떤 기준으로 핏빛 판단을 내릴 것인가? 차가운 빗물을 머금은 텅 빈 교차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다만 짙은 어둠 속에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낼 다음 시대의 잔혹한 결정, 물과 기름은 아무리 격렬하게 흔들어대도 결코 하나로 섞이지 않는다. 1990년대 초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를 맞으며 교차로에서 억지로 손을 맞잡았던 두 조직의 운명도 애초에 그와 같았다. 겉으로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의 밤거리 같은 네온사인 아래에서 아슬아슬한 공존을 이어갔다. 경찰의 촘촘한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거대한 자금줄을 지키기 위해 기형적인 타협표를 만들어냈지만, 낡은 기록과 당시 관계자들의 은밀한 증언을 깊숙이 파고들면 그들은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섞인 적이 없었다는 서늘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자본, 무거운 낭만과 브레이크 없는 속도라는 이질적인 두 세계는 한 아스팔트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지만 서로가 내뿜는 숨결의 온도부터가 소름 끼치도록 달랐다. 수십 년의 묵직하고 피 비린내 나는 역사를 자랑하던 오래된 조직은 여전히 낡은 낭만의 썩은 잔재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두운 밀실에 모여 향을 피우고 피를 섞어 마시며 형님과 아우라는 거대한 서열의 족쇄로 말단 조직원들의 숨통을 조였다. 무식하게 휘두르는 주먹과 몸에 새겨진 흉터가 훈장처럼 여겨지던 고루한 세계. 반면 교차로 건너편에서 맹렬하게 세력을 불리던 신흥 조직은 피 끓는 조폭이라기보다 차라리 피도 눈물도 없는 악덕 기업에 훨씬 가까웠다. 암흑가의 명분이나 낭만적인 의리 따위는 시궁창에 처박은 지 오래였다. 그들의 진짜 무기는 번뜩이는 쇠파이프나 사시미칼이 아니라 대형 로펌의 교활한 변호사들과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세탁하는 냉혈한 회계사들이었다. 맹목적인 충성의 대가는 펄떡이는 피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두툼한 돈다발이었다. 애초에 쓰는 언어와 욕망의 결 자체가 완전히 다른 짐승들이었다. 시간이 무심히 흐르면서 두 세력은 유흥가의 알짜배기 이권과 거대한 돈줄을 두고 어쩔 수 없이 공동 관리를 하거나 협력을 가장한 비릿한 동업을 이어가야만 했다. 하지만 밀실의 원탁에 마주 앉은 그들의 눈빛은 늘 독사처럼 서로를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있었다. 오래된 간부들은 신흥 세력의 어린 행동대장들이 위아래도 없이 돈만 밝힌다며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라며 혀를 찼다. 반대로 신흥 세력의 피 끓는 젊은 피들은 낡은 체면과 알량한 허세에 갇혀 진정한 돈의 속도를 내지 못하는 늙은 주먹들을 향해 시대가 변한 줄도 모르는 멍청한 송장들이라며 입술을 비틀어 비웃음을 날렸다고 전해진다. 같은 룸살롱에서 비싼 술을 마시고 같은 장부의 더러운 숫자를 사이좋게 나눠 가졌지만 보이지 않는 유리벽은 쇳덩이보다 더 단단하고 차갑게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형님들 시간이 흐르고 룰이 바뀌어도 결코 한 그릇에 섞일 수 없는 부류라는 것이 이 잔혹한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거대한 돈이라는 괴물 앞에서는 결국 모두가 똑같은 이빨을 드러내는 짐승으로 변해갈 뿐일까요? 여러분의 묵직하고 날카로운 통찰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뼈있는 댓글로 이 아스팔트 위에 남겨주십시오. 뼛속까지 이질적인 두세 개의 강제적인 동거는 겉보기에는 대규모 유혈 충돌을 막아낸 기적적이고 성숙한 평화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일매일 서로의 썩어 들어가는 살을 억지로 맞대고 있어야 하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았다. 룰은 철저하게 돈과 이익을 중심으로 차갑게 돌아갔지만 끓어오르는 감정의 골은 10년의 세월 동안 마치 아득한 낭떠러지처럼 깊게 파여만 갔다. 술집 관리권이나 작은 이권 다툼이라도 생기면 이것은 단순히 푼돈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밑바닥부터 부정하고 짓밟으려는 원초적인 증오심으로 번져 핏발선,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히곤 했다. 결국 1990년대 초 비가 쏟아지던 그 교차로는 물리적인 차가운 도로들이 겹치는 접점이었을 뿐 두세 개의 영혼이 진정으로 교차하는 지점은 결코 아니었다. 그들은 10년 동안 나란히 걷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영원히 맞닿을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두 대의 시커먼 폭주 기관차와 같았다. 10년이라는 유예된 시간은 그 끔찍한 평행선이 언젠가 거대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파국의 타이머를 서서히 그리고 지독하게 늦춰주고 있었을 뿐이다. 그들 모두 뼛속 깊이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이 숨막히고 비릿한 동거는 결국 어느 한쪽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잿더미로 사라지고 핏물이 낭자한 후에야 끝이 난다는 가장 낡은 만년필 끝에서 검은 잉크가 핏방울처럼 뚝뚝 번지던 밤, 도시는 짐승들의 원초적인 포효 대신 서늘한 서류가 넘어가는 마찰음으로 음습하게 채워지고 있었다. 수십 년간 뜨거운 붉은 피로 쓰여왔던 한국 암흑가의 역사가 바로 그 무렵부터 차갑고 비릿한 잉크로 덧칠해지기 시작했다. 기록과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초 억수같이 비 내리던 그 교차로의 억지스러운 만남 이후 밤거리의 생존률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해버렸다. 과거에는 사시미 칼의 예리한 각도와 쇠파이프의 무식한 무게가 사내들의 목숨값을 결정했다. 비릿한 핏자국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얼마나 길고 진하게 남느냐가 곧 그 조직의 위상이자 지울 수 없는 영광이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위태로운 유예 기간을 거치며 그 끔찍한 야만의 시대는 서서히 숨통이 끊어졌다. 이제는 피 대신 펜이었다. 경찰의 압수수물 목록에서 핏자국이 엉겨붙은 흉기들이 자취를 감춘 자리를 수십 개의 차명 계좌 장부와 교활한 법률 계약서들이 빼곡하게 채우기 시작했다. 분노로 주먹을 쥐는 법보다 차가운 만년필을 쥐고 법인 도장을 찍는 법을 먼저 깨우친 자들이 거대한 밤거리의 진짜 주인이 되었다. 고작 영역 하나를 뺏기 위해 무식하게 칼을 휘두르고 감옥에 가는 짓은 밑바닥 하수들이나 하는 미련한 짓으로 전락했다. 진짜 뱀 같은 고수들은 햇빛이 들지 않는 쾌적한 밀실에 앉아 서류 한 장, 서명 한 번으로 상대 조직 전체의 거대한 자금줄을 완벽하게 말려 죽였다. 아스팔트 위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수백 명의 행동대장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만드는 잔혹한 서류의 시대. 그것이 바로 그 비 내리던 교차로의 굴욕적인 타협 속에서 잉태된 끔찍한 괴물의 진짜 얼굴이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펜으로 쓰는 전쟁은 칼잡이들이 엉겨붙는 전쟁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피말리는 고통을 수반했다. 눈앞에 적이 보이지 않으니 도대체 누구의 심장을 찔러야 할지, 어디로 주먹을 날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평생을 길거리에서 뒹굴며 낭만과 주먹 하나만을 믿었던 낡은 간부들은 태어나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복잡한 지분 계약서와 차가운 법률 용어 앞에서 처참하게 무릎을 꿇었다. 평생 쥐어본 적 없는 뾰족한 펜촉이 자신들의 목줄을 겨누는 시퍼런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치명적인 배신은 이제 등 뒤에서 꽂히는 사시미 칼이 아니라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싸늘한 의사봉 소리로 깔끔하게 완성되었다. 평생 의리를 외치며 보스를 위해 기꺼이 청춘을 감방에서 썩힌 대가는 서류상 아무런 권리도 남아있지 않은 빈털털이라는 서늘한 내용 증명 한 장뿐이었다. 눈에 보이는 적과 짐승처럼 싸우던 야만의 시대가 차라리 정직했다며 피눈물을 흘리는 늙은 건달들의 한숨이 텅 빈 밤거리를 유령처럼 떠돌았다. 형님들 쇠파이프보다 무서운 것이 서류 가방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실감하십니까? 시대가 변하면 폭력의 도구도 사람의 숨통을 끊는 방식도 소름 끼치도록 교활하고 깨끗해집니다. 이 냉혹한 암흑가의 진화가 주는 서늘한 교훈에 대해 여러분의 묵직한 댓글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지막까지 이 기록과 함께 해주십시오. 결국 1990년대에 그 비 내리던 교차로가 이 도시에 남긴 가장 뼈아픈 유산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력의 합법화이자 전쟁의 치밀한 지능화였다. 짐승들은 말끔하게 재단된 양복을 입고 선량한 기업가의 가면을 썼으며 밤거리에 진동하던 피비린내는 수입산 고급 향수 냄새에 교묘하게 가려졌다. 겉보기에는 대규모 유혈 충돌이 자취를 감춘 깨끗하고 평온한 도시. 그러나 그 화려한 네온사인 밑바닥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깊고 지독하게 썩어 들어간 검은 돈의 하수구가 끈적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역사는 언제나 살아남은 승자의 잔혹한 기록이라고 했던가. 한국 암흑가의 이 소름 끼치는 한 페이지는 끝까지 주먹을 믿고 돌진했던 낭만파들의 뜨거운 피가 아니라 알량한 자존심을 시궁창에 버리고 가장 먼저 차가운 펜을 쥐었던 교활한 생존자들의 검은 잉크로 촘촘하게 쓰였다. 비 내리던 교차로의 아스팔트는 이제 흔적도 없이 바싹 말라버렸지만 만년필 펜촉 끝에서 조용히 시작된 그 소리 없는 끔찍한 전쟁은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빌딩 숲 어느 밀실에서 여전히 맹렬하게 진행 중이다. 뜨거운 피는 빗물에 한 번 씻기면 그만이지만 차가운 문서에 남은 검은 잉크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지독한 족쇄가 되어 다음 세대의 목을 서서히 조른다. 주먹의 시대가 비참하게 저물고 서류의 시대가 도래한 그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숨을 죽인 채 묻게 된다. 과연 이 도시를 집어삼킨 진짜 잔혹한 괴물은 무식하게 쇠파이프를 든 자인가? 아니면 조용히 만년필을 든 자인가? 그리고 이 서늘한 검은 잉크의 역사는 앞으로 또 어떤 피도 눈물도 없는